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의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죠. 네, 연수 문제 풀었다가 필수 예제 문제 풀었다가 그러다가 개념 정리 개념 정리 강의를 하고 있고, 네, 좀 순서가 뒤틀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복습용으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이거 보시고서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게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의 함수이므로 X는 FT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먼저 조금 해석을 할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배우는 이 단어는 우선 점 P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운동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제가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을 그리게 됐을 때 점 P가 여기서 좌우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 P라는 점이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0에서 출발을 해서 100일 때까지 이렇게 쭉쭉쭉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1초일 때 얘가 어디 가나를 봤더니, 자,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P가 여기 2에 위치했습니다. 다음에 2초일 때 살펴봤더니 2초일 때는, 자, t를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t값이 0이었을 때는 0, t값이 1이었을 때는 2에 위치해 있었고, t값이 2일 때는 여기 4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가 3초, 그러니까 3초 지났을 때는 6에 위치해 있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100에 위치해 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생각해 보시면, 여기 2배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50초가 흘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치, 0, 2, 4, 6 그리고 10,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위치라고 생각을 할게요. 위치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T 값에 따라서 X 값이 정해지는 이런 X와 T는 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위치 X는 시간에다가 2를 곱한 X는 2T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치와 이 시간은 함수로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뜻을 이해해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의 함수이므로 X는 FT로 나타낼 수 있다.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하나로 X는 2T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적이냐면 함수에서 시간이 정의역이 됩니다. 시간이 정의역이 되겠고, 그때의 이 x가 위치가 바로 공역이 되는 거예요. 공역이자 위치가 공역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리진 않으시게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x, y는 x라는 함수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y는 fx, y는 fx라는 식에서는 x가 정의역이었고 y가 공역이었었죠. 이번 함수에서는 x가 정의역이 아니라 공역의 공역입니다. 공역. 그래서 이거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위치와 시각은 이렇게 함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평균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방금 위치와 시간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함수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는 이렇게 2t 세제곱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됐습니까? 자, 2t 세제곱이라고 두시면 요거 함수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로축, 정의역축이랑 그리고 공역축을 그려놓고 각각 자, 이번 함수는 정의역은 t, 즉 시간입니다. 다음에 공역 x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우리가 y는 x, fx 그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t에 관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c제곱 플러스 t제곱. 자, 이렇게 되시면은 요 3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t제곱 해놓고 2t 플러스 1 이렇게 묶여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중근 0을 중근으로 갖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으로 하나 가질 겁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그리고 0도 이렇게 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음수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왼쪽은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로지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왼쪽은 따로 그리지 않고요. 오른쪽만 이렇게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이 사람이 1초일 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1초일 때는 요거 1을 대입해 보시면 3에 있죠. 다음에 2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2초일 때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시면 4 곱하기 5여서 20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에 3초일 때는 3을 대입해 보시면 9 곱하기 7이어서요 63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으로도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수직선에서 이 사람은 자, 처음에 0초일 때는 0초일 때는 그냥 0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1초가 흘렀을 때 1초가 흘렀을 때 위치가 3에 가 있어요. 다음에 2초가 흘렀을 때는 20에 가 있고 다음에 3초가 흘렀을 때는 어디에 있냐면 63에 위치한 겁니다. 사실 간격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눈에 보이게끔만 했습니다. 여기 3을 조금 이렇게 둘게요. t가 1일 때 3에 위치한다. 63은 사실 더 멀리 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고 나서 3초가 흐를 때까지 이 사람의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출발하고 나서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뭘 생략한 말이냐면 평균 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자,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구해요? 이때는 자, 총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출발하고 나서 3초일 때까지의 속도니까 자,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을 우선 밑에다가 써줍니다. 총 걸린 시간의 변화량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위치가 그동안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쓰는 것이 바로 평균 속도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써보시면 우선 걸린 시간은 0초일 때부터 3초니까 총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3초 이렇게 0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음에 위치는 자, 0초일 때 출발할 때는 0에 위치해 있었고요. 3초 후에는 63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63입니다. 따라서 초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의 0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3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2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뭡니까?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제가 평균 속도를 지금 찾았어요. 평균 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위치의 변화량 해가지고 21이 나왔는데, 자,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 3분의 21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분의 세로의 길이가 돼서, 자, 요건 결국 이 그림에서 이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느냐, 바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옛날에 0일 때부터 0,0에서 3,63까지의 그 변화하는 동안의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누구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냐면 바로 평균, 이 시간 위치 그래프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속도를 구한다. 지금 이 단원에서 속도를 구한다라 하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뭐냐면, 자, 평균 속도와 구분하셔야 될 게, 평균 속도와 구분하셔야 될 게 바로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그래서 이 순간 속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 속도예요. 속도. 자, 그럼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는 뭐가 다릅니까? 평균 속도는 어느 적당한 단위 시간 동안의 그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런데 순간 속도는 적당한 단위 시간이 아주 짧아요. 예를 들면 여기 2초일 때는 위치가 20이긴 한데 2초일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가고 있는 중이니, 매번 같은 속도로 가지 않은 게 딱 보이시죠? 0초부터 1초까지는 요 정도 속도로 가고 있었고, 평균적으로 1초부터 2초까지는 요 정도, 2초부터 3초까지는 좀 더 가파르게 이런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0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3초일 때까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제대로 열심히 간 거 맞아? 너 2초일 때는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 2초일 때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순간 속도는 평균 속도라는 게 원래 시간의 변화량 분의 단위 시간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속도는 뭐냐면 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갔느냐 여가지고 요 시간의 변화량을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냅니다. 평균 변화율이긴 한데, 평균 속도이긴 한데, 평균 속도에서 요 시간을 한없이 간격을 아주 좁혀놔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순간 속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요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요 순간 속도, 즉 속도 같은 경우는 요 시간을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내기 때문에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우리도 평균 변화율을 분모를 0으로 보냈을 때의 분자의 변화율, 네, 그걸 평균 변화율 했던 것처럼 그 순간 변화율은 요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속도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순간 변화율의 값과 같다. 즉, 제가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 자, 평균 변화율 t와 여기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구해보시면 요거 x는 ft라고 뒀을 때
자, 우선은 평균 변화율은 x, 자, 즉 시간의 변화량은 델타 t고,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도 같이 써봅시다. 자, 위치는 t초일 때는 ft였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델타 t일 때는 위치가 t 플러스 델타 t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 위치의 변화량은 요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만큼의 요 간격을 구해주면 되니까 바로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t초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였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 하게 될 것은 요 평균 변화율을 잠시만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시면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f't를 생각해 보시면 f't는 리미트, 자,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낸 것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t에서의 속도라고 했죠. 속도, 순간 속도, 즉 속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짓게 됐느냐면 요 t에서의 속도는 바로 f't,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습니다. 위치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t를 대입한 것이 바로 t에서의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 결론을 짓자면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 함수 x는 ft가 있는데요, x는 ft를 요 함수를 미분하시게 되면 x'은 f't가 나오게 되죠. 네, 요게 바로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시면, 자, 식은 x2', 즉 f2'x가 될 텐데, 자, 얘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결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가속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왜 또 가속도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었던 x는 3t, 제가 아까 예시를 뭐라고 들었었죠? 2t 세제곱 플러스 t제곱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x는 2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자,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요걸 한번 미분하시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2초일 때의 속도를 알고 싶다면 t에다가 2를 집어넣으신 값이 바로 2초일 때의 그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함수를 그려볼게요.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정의역은 여전히 t인데요, 이번엔 공역이 x', 즉 속도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요 가로축은 여전히 t, 시간인데 반해 세로축은 x', 즉 속도입니다. 혹은 x'이라고도 쓰고, 어떻게도 쓰냐면 velocity, 자, 속도 velocity의 약자 v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건데, 요거 그림 그려보시면 우선은
ET로 묶어주시면 자, ET로 묶어주시면 3t 플러스 1이 되게 돼서 요거는 2차 함수긴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인데,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번 지나고요. 그리고 0일 때 한번 이렇게 지날 겁니다. 자, 그런데 0 이전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t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2차 함수 오른쪽 부분만, 이쪽 부분만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속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일까? 2초일 땐 속도가 얼마일까? 또 3초일 땐 속도가 얼마일까? 1초일 때 속도를 보겠습니다. 1초일 때는 속도를 구하시면 여기 함수에다가, 이 속도 함수에다 대입하시면 8이 나옵니다. 다음에 2를 대입해 보시면 4, 6에 24에다가 4를 더하면 28이 나오게 돼요.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3은 9, 6에 54, 거기다가 6 더하시면은 6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초일 때는 8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2일 때는 28의 속도, 그리고 3일 때는 60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초부터, 자, 출발하고 나서부터 3초까지 갈 동안에 이 사람의 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평균 속도의 변화, 평균적으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바로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그 변화율을 우리는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 시간이 이제 3초이기 때문에, 자, 평균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0초부터 3초일 때까지 평균 가속도가 얼마였느냐라고 얘기하시면은 시간의 변화량 동안, 일정 시간의 변화량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른 게 3초만큼 흘렀고, 속도는 0일 땐 0이었었죠. 자, 근데 3초일 때는 속도가 60까지 갔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은 0에서 60으로 총 60만큼 변했습니다. 즉 평균 가속도는 2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속도라는 건 평균 가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요 원래 평균 가속도에다가 평균 가속도에서 요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한없이 0에 가까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즉 요거는 어떻게 식으로 또 써줄 수 있냐면요, 이거는 델타 리미트, 이거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 속도의 변화량은 여기도 똑같이 t초일 때와 그리고 t 플러스 델타 t초일 때로 생각을 하시면, 속도의 변화량은 f 프라임, 자, f 프라임이죠. 속도의 함수에서 이제 구한 거니까, f 프라임 t 플러스 델타 t에서, 자, f 프라임 t만큼을 빼주면, 그게 바로 이제 속도의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f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한 f2 프라임 t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t가 바로 요 t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가속도라는 건 뭐냐? 가속도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f 프라임 t라는 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네, 요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네, 위치 함수를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속도와 속력은 말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게 구분하자면 속도는 빠르기도 알려줍니다. 둘 다 빠르기를 알려주긴 해요. 빠르기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속도는 빠르기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방향까지 같이 담고 있는 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그냥 어느 정도 빠르기인지만 알려준다고 한다면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빠르기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냐면 수직 운동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어요. 수직 운동에 있어서 어떤 0을 기준으로 P가 0이 기준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 P가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지 이 방향 두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방향을 표현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3초를 딱 잽니다. 3초 동안에 P가 0일 때부터 3초 후에는 12에 가 있었대요. 됐습니까? 3초일 땐 12에 가 있었고, 자,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이외와 같은 상황으로 이번에는 동시에 Q도 자, 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뒤로, 여기 12만큼 뒤로 갑니다. Q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0초일 때는 여기 제자리에 있었는데 3초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12에 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의 P의 속도와 그리고 Q의 속도, 이때 속도는 평균 속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P의 평균 속도, 3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Q의 평균 속도를 구해볼 건데요. 우선 P의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이 3초인데 3초 동안에 위치 변화량이 얼마큼 되냐면 0에서 12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12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는 4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Q의 속도는 처음 시간이 흐른 건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초가 흘렀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반해서 위치가 0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2가 되었다. 즉 속도는 마이너스 4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속도는 이렇게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될 거,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4고 여긴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얘가 더 큰 속도인 건가요? 얘는 작은 속도인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나요? 막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서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요, 잘 보십시오. 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의미하는 바가 그냥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이걸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가 더 빨라 얘보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둘은 빠르기가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P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으로 4의 속도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Q는 왼쪽으로 4의 속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으로 4의 속력만큼. 그러니까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얘랑 얘는 빠르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호는 방향일 뿐이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덩달아서 속력과 구분을 하시자면, 자, P의 속력은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냥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지금 속도가 뭐가 나왔냐면 어차피 4가 나왔어요. 플러스 4가 나왔어. P의 속도는. 그러면 결국 얘는 그냥 속력도 4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Q의 속력도 구해보겠습니다. Q의 속력도 여전히 Q의 속도를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즉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도 그냥 플러스 4다. 그래서 속력값은 둘 다 어차피 같은 빠르기니까 그냥 4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답니다. 속력은 방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무조건 양수값인 거고, 속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부호는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일 뿐이지
뭐 음수양수로서 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속도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배워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념 문제 푸시는데 적용하시고 복습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